힘센 충남준비위원회가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에서 천안과 아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차기 도정에 바라는 도민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제8회 세종시 보도연맹 희생자 위령제가 거행됐습니다. 유족들은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산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 주차 공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영 주차장 조성은 물론 공유 주차제를 통해 앞으로 3,500면의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준비위원회 출범을 적극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제72주년 6.25 전쟁일을 앞두고 참전 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힘센 충남 준비위원회가 충남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천안과 아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주민들은 어떤 의견을 내놨을까요? 송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차기 충남 도정에 대한 천안과 아산 지역 주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힘센 충남 준비위원회 지역 균형 발전 특위가 마련한 간담회에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답보 상태인 천안역 신축과 온양 원도심 개발, 아산 둔포면 군소음 피해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3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20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동안 한 5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계속 그걸 이용을 했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근데 여태 삽도 못 떴습니다. 구도심이라 걷는 온양원천 10년의 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재와 지금 있다 해가지고 건축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그러면 그 문화재가 과연 그 값어치가 있느냐. 물론 값어치가 큰 값어치가 있지만 그 문화재를 살려가면서 얼마든지 원도심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리가 엄청나가지고 옆에 그 말소리도 안 들리고 진짜 텔레비전 소리도 안 들리고 한절기에는 창문 좀 못 열어놓을 정도로다 지금 현재 소음이 심각합니다. 인수위는 주민 의견 수렴에 앞서 김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토대로 천안과 아산 발전 전략을 내놨습니다. GTX C노선 천안-아산 연장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산업 육성과 생활 문화 공간 확대가 주요 골자였습니다. 특히 아산만을 중심으로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권을 연결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은 민선 8기의 핵심 전략으로 소개했습니다. 민선 8기 김태흠 도정의 핵심 공약이라고 핵심 전략이라고 저는 이것이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충남의 50년, 100년간은 먹거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역의 뜨거운 이슈인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역시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도 해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천안 백석대에서는 교육 분야 공약에 대한 간담회와 토론회도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충남 도민 교육비 지원과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지역 대학과 기업 간 상생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준비위원회 출범을 적극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지역 균형 발전 분과 브리핑에서 충청권 초광역적 상생 경제권 구축의 일환으로 메가시티 준비위원회 출범을 세종시가 제안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충청권 초광역협력사업으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과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세종 글로벌 청년창업 빌리지 조성 등의 국정과제로서 추진 동력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의 문화관광 분야 핵심 공약을 꼽자면 단연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인데요.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우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세종시를 문화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금강과 보행교 일대를 수변형 관광 자원화하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종합 마스터 플랜 짜기에 돌입했습니다.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 추진됩니다. 우선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금강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보행교 일대를 중심으로 수변공원 조성과 편익시설 확충 등을 통해 금강을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만들어 주변 상권까지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당선인의 공약 중에 대관람이라든지 또 다양한 우리 보행교 중심으로 한 컨텐츠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다 반영을 해서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경부선 철도를 한 축으로 문화 콘텐츠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입니다. 가령 연동면 내판역 일대 지역의 대표 예술가인 장욱진 화백을 테마로 한 예술인 마을로 조성하는 등의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부선 역따라 예술인 마을이라는 것을 조성을 해서 관광열차를 타고 저희 역을 중심으로 한 거점형 문화인 마을을 만들고 그것을 관광 자원화하는 그런 축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을 담은 종합 마스터 플랜 결과는 이르면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4기 세종시정에서의 문화, 관광, 예술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어떻게 그려질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6.25 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민간인들이 집단 학살됐던 일이 있었죠. 당시 세종시에서도 200에서 300여 명이 희생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지역에서 거행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보도연맹이란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좌익 세력 척결을 위해 만든 단체로 조직 확대 과정에서 좌익과 관련 없는 국민들까지 대거 가입됐고 이듬해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들을 집단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종시의 전신인 연기 지역에서도 당시 민간인 200~300여 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곳 은고개에서 벌어진 비통한 원한의 아픔은 오늘까지도 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마 내 나라 경찰이 자국민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셨겠지요.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위령제가 세종시 오관왕뜰 근린공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지난 2013년 세종 민예총 주최로 처음 열린 이후 올해로 8번째입니다. 인간은 역사를 기록하면서 더 나은 세상으로 진보해 왔습니다. 우리가 추모제를 이어가는 이유도 더는 억울함도 아픔도 없는 세상, 화해와 평화의 행복한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세종에서도 집단 학살이 있었다고 처음 보고된 건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지금의 산울동 일대에 있던 야산 비성골과 은곡의 두 곳을 보도연맹 사건의 유해 매장 추정지로 밝혔고 11년이 지난 2018년 시구를 통해 당시 사살당한 시신 100여 구를 찾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LH 세종특별본부는 현재 건설 중인 산울동 일대에 내년까지 관련 추모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보도연맹 사건 발생 70여 년이 넘게 흐른 지금 유족들은 그날의 명확한 진실규명을 통해 70년의 한을 풀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더디기만 한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조사활동, 이것은 가해자인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고 희생자의 명단을 밝히는 것이 진실화해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청남도가 제72주년 6.25 전쟁일을 앞두고 참정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보훈단체 회원과 도내 기관 단체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노래 재창과 전쟁 영웅 위로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참전용사의 애국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6.25 전쟁의 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민족 통일과 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아산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 주차 공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차타워 등 공영 주차장 조성은 물론 공유 주차대를 통해 앞으로 3,500면의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용화지구에 건립 중인 온천동 제2공영주차타워입니다. 주차장 84면을 포함해 근생시설과 화장실, 관리실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지상 4층 규모의 오는 8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인근 온천동 제3공영주차타워 역시 86면 규모로 오는 8월 준공될 예정이며 탕정면 지중해 마을 공영주차타워는 199면으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난이 예상되고 있는 탕정 택지개발 사업지와 둔포면 원도심에 각각 650명과 60명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오는 2023년 말까지 추가로 조성됩니다. 도심 내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 공유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실시된 공유주차제는 10면 이상의 부설주차장 또는 유휴지를 2년 이상 무료로 개방할 경우 아산시가 재산세 면세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52곳에 1,055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약 3,5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공간이 확보될 계획이며 도심 속 1분 주차장 조성으로 편리한 도심 생활이 가능해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주차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산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2026 K컬처 재개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시민과 대학생, 관련 기관 종사자 등 총 5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결과는 박람회 개최의 타당성 확보 등 사업 추진 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천안시는 오는 2026년 독립기념관에서 한류를 주제로 자연 친화형 체류형 박람회를 열 예정입니다. 재개 박람회에 앞서 내년에는 천안 K컬처 박람회를 여는 등 천안을 한류문화 신거점 도시로 도약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대상은 6월 1일 현재 상가나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입니다. 올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한 건당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구청 재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오는 8월까지 관내 22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순차적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주민투표에 중점을 뒀던 지난해와 달리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와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 주민투표 등 주민 전체의 공론회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 계획은 시에서 이행 가능 여부를 검토해 최종 확정되며 예산 반영 등을 거쳐 내년도에 추진됩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오는 27일까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올해 세종시 문화재단이 선정돼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수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업은 다음 달 16일부터 31일까지 댄스와 샌드아트 등 2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눠 운영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기수별 최대 4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아산 배방 월천도서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인증기관에 접수된 건수가 많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건데요.
이로 인해 설계가 지연되면서 도서관 개관일도 6개월가량 늦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배방 월천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월천 도서관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5층 규모로 도서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물론 시민이 선호하는 공간 구성과 트렌드를 설계에 반영해 오는 2023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추진 중이지만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누구나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즉 BF 인증이 늦어지면서 설계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아산시립도서관은 BF 인증을 받아 설계를 완료해야 하는데 지난 3월에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에 접수된 건이 많아 인증이 늦어지고 있다며 BF 인증을 받아 오는 10월쯤 설계가 완료되면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2개월까지 포함되면 개관은 당초보다 6개월가량 늦어진 2024년 6월쯤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이 내년 3월 지편동에서 문을 열 예정인 가칭 새나루 초등학교와 제2특수학교에 대한 교명을 공모합니다. 새나루초는 초등학교 25학급, 병설유치원 9학급 등 모두 34학급 규모이고 제2특수학교는 특수학급 33학급 규모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공모 신청은 교육, 가족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은 이달 29일까지입니다. 이번에 공모하는 교명은 부르기 쉽고 친근한 어감을 가진 순우리말은 물론 지역의 특색과 역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교명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합니다. 세종시교육청이 조리 실무사 123명과 시설관리원 9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선발 공고일 전일부터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세종시로 주소지가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단 조리 실무사 직종은 1차 원서 접수 결과 인력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 2차 원서 접수를 지역 제한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1차 원서 접수는 방문 접수의 경우 27일부터 사흘간, 전자우편의 경우 27일부터 이틀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오는 29일까지 과속방지턱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방지턱의 폭과 높이, 색상 등 설치 기준 부합 여부입니다. 조사 결과 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은 정비 또는 철거 후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온양온천시장 맛내는 거리 도로 보수 공사를 실시합니다. 공사구역은 맛내는 거리 전 구간과 샘솟는 거리와 맛내는 거리 3개 사이길로 맛내는 거리는 전통무늬 화강암 판석을 시공하고 사이길은 아스팔트로 재포장됩니다. 공사 추진을 위해 각종 장비와 자재 적소 장소가 필요함에 따라 이벤트 광장 일부와 전통시장 25면 주차장은 오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통제됩니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대상은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아산시 관내 농업인으로 별도의 감면 서류 제출 없이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농업기계 임대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으로 하면 됩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제18회 기업인회상 후보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천안에 공장 등록을 한 3년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대표 또는 근로자입니다. 수상 기업에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와 각종 기업 지원 사업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화 엔젤스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1-126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서호에서 아파트 미화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2-93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SJ푸드시스템에서 식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8691-066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힐링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3-0036번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진호에서 품질 관리 및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2-646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